정의당에 윤소합니다. 증인. 예. 기억이 잘 안 날 수 있어요. 잘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증인이 그동안 법조계에 쭉 있었듯이 재판하는 곳이 아니에요. 국민이 바라보면서 이런 참담한 대한민국이 왜 되었는가 하면서 지켜보고 있는 국정조사 회의장이에요. 그렇죠? 예. 그런 자세로 임해 주시길 바라면서 예. 말씀드릴게요. 기억이 잘 안 날 수도 있으니까 제가 먼저 상황 설명, 정황이라고 있으니까 현대그룹과 우병우 증인 최순실의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황두현 씨 잘 아시죠? 예. 황두현은 현대그룹 직책은 없는데 현정은 회장이 있는 현대그룹의 비자금 관리 비선 실세입니다. 차은택과 같은 광고계에 있고요. 장시호와는 아주 가까운 관계입니다. 황두현의 아들이 같은 승마를 하면서 장시호에 조언까지 해주는 그런 관계인데요. 정유라의 또 그 문제의 정유라의 성학 선생 남편이 현대그룹 K망군도 헤지펀드 법인장까지 했어요. 그리고 현정은, 그리고 증인의 장모님이시죠. 김장자 여사님과 같은 모임을 있고, 그 다음에 최순실과와 인연이 있습니다. 그리고 황두현은 비자금 형성, 분식회계 혐의로 고발당한 8건 중 1건, 100억 넘는 횡령건이에요. 특가법이죠. 이 부분으로 지금 근데 어이없게도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선고받았습니다. 증인, 그 2013년 11월에 현대그룹 비선실세 황두현 그 변호한 적 있죠? 날짜는 정확하지만 변론한 건 11월 19일. 뭐 선임 날짜 그렇습니다. 변호한 적 있죠? 예. 그럼 변호 전에 알던 사이였어요? 어째? 그냥 사건으로. 사건으로? 네. 그러면 황두현 씨가 직접 만나서 의뢰했어요? 아니면 김장자 장모님이 해주셨어요? 현정은 회장이 이 부분을 의뢰했어요? 장모님이나 뭐 현정은 회장은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예. 직접? 예. 수임료 그때 얼마 받았어요? 그건 뭐 밝히지 않겠습니다. 밝히지 않겠다? 예. 그 변호사협회 신고는 정확히 돼 있죠? 정확히 했습니다. 예. 소득 신고 따로 했죠? 예. 제대로 신고했어요? 예. 네. 문제는 수임료를 얼마 받느냐 안 밝히니까 보통 안 밝히대요. 2013년 3월에 해당 고발건이 접수가 되고 2014년 7월에 최종 선고까지 이르게 황두현 사장이 측에 의하면 무려 8건 중에 1건만 해당됐지만 100억 원의 변호료를 지불했다는 제보가 있고 이미 언론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우병우 증인도 상당히 높은 금액을 한 50억 받으셨는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한 10억? 아니, 이제 가늠을 좀 해보게요. 어느 치에 가깝죠? 그렇지 않습니다. 네. 100억 변호 비용이라면 결국 그 법무법인 그 김현장 발언 여기는 이제 자문만 했고 세종은 노조를 오히려 집중적으로 공격하는 법인이었죠. 그러면 남은 것은 법인 광장 아시죠? 광장은 그리고 네. 우병우 법률사무소 이 두 곳이 남은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나머지는 그렇게 안 받으셨다면 나머지는 결국은 광장에서 나머지는 수임료를 대부분 받았다. 50억 이상 정도로 이렇게 좀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아니 뭐 제 수임료를 밝힐 수 없다고 얘기했고요. 나머지 아니 그러니까 이거 사실 누가 얼마를 받았는지는 뭐 제가 알 수가 없는 일입니다. 예, 됐어요. 예. 변호사 수임이 11월 19일. 그런데 이제 이 사건이 종결 전에 청와대 민정수석실로 들어가셨죠? 예. 그러면 자신이 변호하던 사건이 종결되기 전에 청와대 민정수석에 가게 됐고 회사 돈을 100억 횡령입니다. 특가법이죠. 예, 인정되는 범죄가 실형을 살지 않고요. 집행유예로 나왔어요. 법조계에서는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100억이란 큰 돈을 횡령했던 범죄인이 구속되지도 않는 건 아주 이례적인 거라고.
당시 재판부터 사건을 일부 축소해서 낮은 형량을 선고했고 초반에요. 검찰은 황도현에 대해서 대단한 의지를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항소를 포기했단 말이에요. 이걸 법률인으로서 이게 어쩝니까? 상식적으로 이해가 갑니까? 어느 부분, 판결 부분 말씀하십니까? 네네, 마지막. 법원이 알아서 했겠다? 거기서 알아서 할 문제다? 생각합니다. 예. 예, 적인 나온 말씀이시고. 불과 2달 사이에, 민정수석실로 배정되고 2달 사이에 이 사건이 종결됐어요. 아까 그 형량으로. 이게 우연한 일일까요? 그거는 법원은 재판 경과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데 불행히도 이 청문회가 그래요. 불행히도 1년에 쭉 국민들이 그렇게 운명한 증인이 생각하는 운명한 국민이 아니에요. 국민들은 그렇게 보고 있지 않아요. 국민의 상식으로는 분명히 증인이 검찰의 수사를 무마하고 축사라는 압력을 행사했을 것이 의구심을 갖고 있다 이 말이에요. 한번 봐보세요. 정리하자면 현대그룹의 비자금 관련 문제를 변호하면서 수임료 최소한 제가 100억이라면 한 수십억은 했지 않느냐. 나중에 한번 봐봅시다. 사건을 잘 막은 대가로 민정수석실에 내정되자마자 해당 사건의 초과 수사를 무마시키기가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변호사 수임료를 제대로 신고하지 않았다면 변호사법 위반. 소득 신고 제도를 하는 뭐죠? 조세포탈이 되겠죠? 예. 그리고 민정수석실 내정 이후 사건에 개입했다면 무슨 죄죠? 만약에 그랬다면 안 하셨다는데 글쎄요. 예. 직권남용이 되겠죠? 그리고 그때 그 받은 돈을 만약에 민정수석실 갔을 때는 재판이 계속 돌려줬어요? 민정수석실에 가고 나서 그렇지 않았으면 다 적법하게 처리했습니다. 네, 그렇지 않았으면 뇌물죄까지. 그래서 이것은 현대그룹의 불법 행위를 박근혜 정권 차원에서 비호하는데 증인이 앞장서지 않았는가 하는 것을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는 사건에 대해서 다 선임계를 냈고 또 국세청에도 다 세무신고 다 했습니다. 예.